가정에서 지역적으로 구역적으로 몇 가정씩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아마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될 뿐만 아니고 교회는 대모임도 있지만 소그룹의 모임이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소그룹 모임의 정의를 오늘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소그룹도 활동도 우리가 오늘 소위 닫지만은 새로운 9월 달의 시작을 위해서 2개월 동안 아마 여러분이 좀 소그룹에 대해서 생각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모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모이지 못해서 심심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했으니까 방학이다 드디어 이제 오후 찬양 예배는 자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소그룹을 닫으면서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잠깐 묵상합니다. 자, 소그룹의 정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소그룹의 정의예요.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은 3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모임으로서 상호 기독교적인 세움과 교제를 나눌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다. 네, 정의 잠깐 띄워두고 계세요. 5개를 분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 내에, 네, 이 그룹은 교회 내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3명에서 12명. 우리는 12명 이상이 필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3명, 4명, 5명 이 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다. 교회가 강압적으로 구역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역에 내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그룹은 자발적이면서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되어 있으면서 고안되어 있는 모임들이다. 멋대로 마음대로 막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상호 기독교적인 세움과 교제를 나눈 일들이 이 모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적으로 만나져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역 소그룹 활동의 정의예요. 자,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소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풍부하게 우리 모임 가운데 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그룹이 많이 있잖아요. 군대도 분대들이 있고 회사를 가게 되면 무슨 부 인사과 무슨 생산과 무슨 다 부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오게 되면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분산되어 있어요. 선교부 오게 되면 아굴라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다 분산되어 있어요. 뭐 연령별이든지 기능별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도 많은 조직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소그룹 활동은 교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이란 뭡니까? 교회의 본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친교 모임도 아니고 낚시 모임도 아니고 등산 모임도 아니고 개 모임도 아니고 반상회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지요? 여기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 모여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될 때 교회 본질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교회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모임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소그룹의 한 정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3명에서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 부서는 많아야 되고 많을수록 힘들어. 많을수록 리더들은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소그룹을 해보셨겠지만 한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3명만 있어도 1시간 훅 가버려요. 물론 소그룹 가운데 말하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때는 피곤해서 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성격상 말하는 게 훨씬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말을 잘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색안경경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토론을 해보셨겠지만 네? 어떤 리더가 제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30분 내내 줘도 다 혼자 다 할 것만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10명 돼봐봐요. 30분씩 10명이면 300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이내에 끝날 때 이 소그룹이 사람이 많을수록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항상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것은 우리 부서가 많이 없다는 거야. 많이 없다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미국에 명문대학들이 있죠. 명문대학들은 학생과 교수 간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게 명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수 한 명당 학생이 100명 정도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교수 한 명에 학생 한 명이면 이거 유명한 학교인 거야, 이 학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명 내지 4명, 5명의 소그룹이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숫자에 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그룹의 핵심적인 정의는 3명에서 5명 또는 12명까지, 많으면 12명까지 돼야 돼요. 예수님도 12명 이상은 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 내에서 움직임은 3명이 모인다, 4명이 모인다, 5명이 모인다. 왜 이렇게 썰렁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그룹은 여기서 생산적뿐만 아니고 여기서 또 효과적으로 잘 창출해낼 수 있는 우리 인원 구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구역 회원들이 은근히 구역 지도자에게 압력을 주는 수가 있어요. 구역장님 열심히 좀 뛰세요. 그래서 우리 구역 숫자들을 또 모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숫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의 모임의 핵심들은 3명에서 12명의 숫자에 의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돼 갈 수 있도록 또 말이 많이 많고 또 토론이 활발한 사람들이 한 5명 모이는 것들이 힘들다면 그 사람들을 잘라가지고 3명, 2명으로 잘라야 돼요. 그 사람 2명만 있어도 서너 시간 때우는 거는 금방 가니까. 근데 말 없는 사람 50명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구역장이 말 하도 없으니까 구역장이 성경 공부 알았던 것들을 10분, 15분 전달해 줌으로써 크로즈 딱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활발해져가는 구역일수록 참여율이 높아가는 거고 참여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눈 것들이 활발하게 토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정의는 3명에서 12명 정도로 보통 두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의도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의 모임은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분은 우리는 찬양으로 하자, 우리는 화장실 청소를 하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 아니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와서 돕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구역은 섹션마다 나눠져 있는 상황 가운데 구역에 있는 영혼들을 이 교회가 임의적으로 여러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을 만들어줘서 모임을 유도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유도해 주는 이 모임이 이제는 자발성을 띠고 참여해야 된다. 물론 때때로 구역장님이나 부구역장님들이 충고하고 권면하면서 와 주십시오,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온다 한들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어. 한번 참석하고 다음부터 남찬산을 각오를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애타지 마세요. 구역의 이 소그룹의 활동적인 본질들은 이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으면 그 구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말로 치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참석하는 것, 참석한다. 이건 좀 괜찮아요. 까짓 거만 참석해 주지. 이거는 문제가 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참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회원들이나 각 지체들은 마치 자기의 그룹처럼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이 그룹에 원하고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을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소그룹이라고. 이것은 교회가 어떤 특정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정을 딱 줘서 이대로만 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서로 나누면서 의도했던 그룹으로 가는 거죠. 물론 목적 타겟은 여기 교회 사명이 분명히 지시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웰컴이 환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임이 될 때 서로 환영하고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그 다음 뭐가 있죠? 말씀 나눔이 있고 말씀 나눈 이후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익숙하지 못해갖고 부담스럽지만 사역의 토론이 있잖아요. 사역의 토론에서 바로 여러분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 공동체에 이 그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해 보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 또 선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나는 5만 원밖에 못해.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은 10명이니까 5만 원씩 하면 50만 원 되겠다.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사역의 토론이라고. 물론 저는 거창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가볍게 주어진 일들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더불어 함으로써 더 큰 일들, 더 큰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는 기회를 바로 소그룹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그룹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 의도적이란 단순히 구역의 지도자가 제시하고 방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역의 각 지체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들을 피력하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그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 드리는 구역, 섬김의 구역, 그 다음에 함께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구역, 소그룹 활동을 또 원활하게 하기,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더 원활하게 가냐? 이거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서 아파트 반상회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여기 학교 다니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반장 해보셨습니까? 그 반장이 모여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반장, 부반장, 이 친구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 반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아이들을 더 공부 잘하게 만들고 좀 더 해피하게 만들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좀 더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이거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 구역 소그룹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있는 그 은혜를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처럼 여기 나와가지고 모든 공동체 앞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하십시다. 이런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소그룹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 좀 합시다. 이게 거기서 자연스레 죽으면 선교하자 그러고 교회 사명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마다하고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하자 그래서 문제인 거고 관심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하는 그 방법면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혼자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거라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공동체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삶, 소그룹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대교회 소그룹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교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새 가족들을 잘 인도하셔야 돼요. 창대교회는 반드시 어떤 소그룹에 들어야 돼. 구역에 들든지 선교에 들든지 새가정 양육부에 들든지 제자훈련반에 들든지 어디든지 반드시 소그룹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창대교회라고. 그게 창대교회라고. 창대교회가 강압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말을 무조건 억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살고 싶어갖고 성경대로 살아보자고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상호 기독교적 세움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으로서 세상에 있는 소그룹과 다른 것은 상호 서로가 세워주는 거고
여기 세운다는 얘기는 빌딩 건축물을 세울 때 쓰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이 설계대로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설계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가는 이 재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 제품을 써야 된다고. 아무리 설계도가 멋있어도 10mm 못을 써야 될 걸 슬쩍 누군가 5mm 못을 딱 쓴다면 그건 올바른 건축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우는 건축물은 뭐냐면 상호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야. 우리는 벽돌을 세우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스스로가 모여서 구역에서 그 믿음을 또는 신앙생활을 또는 인격을 삶의 가치관을 서로 상호 세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서로 도전하고 자극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상호 책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의 실제에 있어서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그 문제가 구역장의 문제입니까? 지역장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소그룹 개개인의 문제인 거야. 여기에 상호 책임 문제가 크게 여기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감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구역에 소속되고 소그룹에 소속돼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편의대로 믿고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용하면서 자기가 원할 때는 오는 거고 원하지 않을 때는 버리고 이런 삶이 아니고 교회로서의 바른 기능을 가지고 그 소그룹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질 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영혼들 이 집사님, 오 집사님, 최 집사님들을 세우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문하고 이 일들을 소그룹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냐고. 물론 전화 신방도 할 수도 있고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장점과 좋은 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구역의 소그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의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괜히 만나는 건 아닙니다. 괜히 교회가 프로그램 가운데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가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이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상호 나눔입니다. 상호 교제예요. 서로를 알고 서로를 소통하고 서로 입장들을 이해하고 서로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서로 알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삶을 살도록 신앙의 성숙함과 믿음의 강함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소그룹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소그룹 활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규적으로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7월 2일 바로 첫 주가 되면서 오늘 크루즈 하는 거죠. 약 4개월 동안 여러분 16주 동안에 여러분 활동을 하셨어요. 구역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함께 만나는데 이제는 정규적으로 함께 만날 시간들이 오늘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도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그룹 활동이란 정규적인 모임이 있고 비정규적인 모임이 있어요. 공식적인 모임이 있고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다고. 그 무슨 뜻이냐면은 공식적인 모임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 소그룹에 대한 구역에 대한 이 본질이나 특징들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빌 때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진행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방학을 하게 됩니다. 방학이 마음대로 놀도록 주어지는 방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넓은 학문을 할 수 있고 더 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방학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꼭 공부하고 가보고 싶었던 것들도 가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여행을 함으로써 학교 생활 가운데 벗어나서 더 큰 인생 경험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에서만 만나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방학 때도 만나. 친한 친구들은 방학 때도 만나. 방학이 없어, 어떤 측면에서. 공식적인 문제가 크로즈됐지만은 그것은 소그룹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들은 여전히 상호 세움과 또 교제 일들을 진행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는 오늘 합동구역 예배로 우리 소그룹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나지만 이제 7월, 8월 두 달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구역 식구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그동안 구역 활동 가운데 좀 더 진하게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격려하거나 개인적으로 좀 위로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비공식적으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나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함께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창덕교회는 역사의 큰 발자취를 찾아나는데 그 여기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죠? 함께 정규적으로 만나는데 주일 오후만 만난다? 아니, 소그룹의 정리에는 그게 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구역들은 좀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음 출발해 모임을 강화하고 모임의 구성들에 대한 이 소위 기초를 견고하기 위해서 오후 찬양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이지만 이게 정착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정착돼서 진행해 가기 시작하면 주중에 모이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서 모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모이고 싶은 그룹들은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각 주일과 주일 사이에 어떤 가정에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누구 가정에서 거기서 모여서 바로 동일한 소그룹 활동과 모임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창대교회 언제까지 주일 오후 밑도 끝도 없겠다.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모여서 그러면 사역 토론에 가서 내년부터는 아니면 9월 달부터는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이죠. 그럽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자발적이라 말씀드렸죠. 자발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안된 일들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여기에 교회는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은 그 구역에서 또는 각 소그룹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상호 세움과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확고함을 찾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를 만들어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 활동이에요.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소그룹들이 9월 달에는 더 원활하게 시작되는 바로 우리 구역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창대교회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좋은 지체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주시고 또 구역 활동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 우리 소그룹을 한 4개월 동안 진행해 왔는데 수고하시는 구역 지도자들,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들, 부역장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이 땅의 것뿐만 아니고 저 땅의 것들을 갚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모였던 우리의 소그룹의 좋은 장점과 단점들을 잘 알고 또 우리 각 그룹들마다 각 소그룹 활동들이 이 정리에 따라서 정말 원활하게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이면서 활력 있는 모임으로 그리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또 기대되는 그런 모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